자, 지난 시간에 여러분들 웨이스트 워터, 그러니까 수위지의 처리 공정, 기본적인 플로에 대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런 것들은 반드시 기억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오늘은 이어서 진도를 나가도록 합시다. 290. 이렇게. 요게 아마 설명이 됐었죠, 그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기본적인 영어로 schematic of conventional, 그죠? municipal wastewater treatment plant 되어 있습니다. 요 공정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각 유닛 프로세스하고 유닛 오퍼레이션이 하는 역할들, 그죠? 상수, 하수 똑같습니다, 그죠? 그런 것들은 당연히 기억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현재 트렌드 자체가 이렇게 깨끗한 물을 만드는 것들은 기술이 꽤 많이 개발되어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이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 플랜트 가지고 수질이 어느 정도 기본적인 수질은 만족하지만, 그죠? 우리가 원하는 그런 고도의 높은 퀄리티의, 하이 퀄리티의 물은 안 얻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나중에 또 설명하겠지만, 단순히 침전시키고, 또 여기서 에어레이션 시키고, 또 침전시키고 해서 나갈 때 소독해서 보내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가지고는 우리가 원하는, 즉, 하천이나 호수, 바다에서 그런 원하는 깨끗한 수질이 이것만으로는 다 만족이 안 된다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얘기하자면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영양염류, 그죠? 알죠? 영양염류가 뭡니까? 말 그대로 영양물질이 되는 그런 그 이온들이란 말이에요. 질소, 인, 두 가지가 대표적인 거죠. 그런 것들은 이 옛날 처리 공정 가지고는 완벽하게 혹은 우리가 만족할 만한 정도의 수준으로 제거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예전에 나왔던 것이고, 여기에다가 어떻게 됩니까? 더 어드밴스드 된, 더 고도화된 어떤 그런 공정들이 계속 추가가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혹은 이 처리 공정에다가 그걸 리트로피팅이라고 하죠. 다시 개량한다고 하죠. 개량을 해서 다시 들어가거나 새로 추가가 되거나 그렇게 해서 이제는 나갈 때 그냥 이렇게 에어레이션 시키고 폭기시키고 침전시켜가지고 내보내는 건 거의 없습니다. 다 수중에 있는, 물속에 있는 질소하고 인을 갖다가 만족할 만한 정도로 제거시킨 다음에 방류를 시킨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질소하고 인을 제거하기 위한 어떤 기술들이 뭐라고 하냐? 고도 어드밴스드 웨이스트 워터 트리트먼트라고 하죠. 테크놀로지라고 합니다. 고도 처리 기술들. 나중에 또 얘기 나올 거예요. 뒤에 12장인가 13장인가 나와 있습니다. 그때 또 다시 얘기하기로 하고, 이거는 그게 아니라 아주 말 그대로 여기 있는 컨벤셔널한 거, 컨벤셔널한 거. 옛날부터 수백 년 전부터 채택되어 와서 지금까지 사용되고 있는 그런 종래의 어떤 그런 처리 공정도라는 거죠. 자, 여러분들 물속에서 제거해야 될 주요 타겟들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나하고 제일 먼저 눈이 마주친 인수야. 뭐를 제거해야 되겠냐고? 웨이스트 워터에서. 자, 예를 들어서 파티클들, 입자들, 그지? 그치? 소위 말해서 건더기들. 그런 것들 제거해야 될 거 아니야. 그거 제거해야 되겠지. 또,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물속에 많이 녹아 들어가 있는 그런 영양물질들, 질소인들 제거해야 되겠죠? 또 역시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썩는 물질들, 그죠? 유기물질들, 즉 BOD 성분, COD 성분들 가만히 냅쳐두면 거기서 썩어버린단 말이에요. 썩으면 어떻게 돼요? 썩으면 물속에 있는 산소를 갖다가 소모하게 되고, 또 물속에 악취를 발생시키게 되고, 그래서 더 안 좋아지는 거죠, 그죠? 가만히 놔두면 썩는 물질들도 다 제거해줘야 된다. 용존성 유기물질들,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제거해야 되고, 또 어떻게 돼요? 물속에 들어가 있는 포함되어 있는 병원성 미생물들, 그렇죠? 세균들, 전염될 수 있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도 제거해야 되고, 또 어떤 게 있습니까?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다 제거해야 될 거란 말이에요. 최근에 얼마 전에 얘기했지만, 최근에 우리가 지금 발생되고 있는 하수에 많이 포함된 것들이 뭐죠? 약성 물질들. 여러분들 감기약 먹죠, 그죠? 그런 것들이 이런 어떤 대사 활동에 의해 가지고 다 체외로 배출됩니다. 그런 것들이 다 하수로 다 가는 거예요. 그런 약성 물질들도 제거를 해야 된다. 왜? 약성 물질들은 쉽게 분해가 잘 되지 않는단 말이에요. 말 그대로 난분해성이다. 리프랙터리하다. 영어로. 잘 안 되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도 제거해야 된다. 그런 것들만 쫙쫙쫙쫙쫙 제거해주면 어떻게 돼요? 깨끗한 우리가 원하는 걸 만족할 만한 수질의 물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그게 아니라 어디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어요? 마지막에 이제 소독이 있으니까 소독은 된다 치더라도 주로 물속에 있는, 수중에 있는 BOD 성분, 즉 COD 성분. BOD가 뭡니까? 바이오케미컬 옥시전 디맨드, 그죠? 그러니까 물속에서 분해되면서 산소를 소모하는 그런 유기성 물질들,
유기물질들. 그런 것들의 제거에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이거로는 약하다. 약하다 이 말. 알겠습니까? 알았죠? 옛날 걸 알아야지 이제 우리가 업데이트 된 거, 어드밴스 된 걸 다 알 수 있겠죠. 알겠어? 자, 그래서 요거를 다른 말로는 요 프로세스를 다른 말로는 자, Activated Sludge Process ASP라고 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CASP Conventional Activated Sludge Process. 그죠? CESS. 그래서 CASP 앞에 걸 땄죠? 그런데 C를 빼고 그냥 ASP라고 얘기합니다. ASP. 외국애들은 얘기할 때 다 줄여서 얘기해요. ASP 이렇게 한다. 그럼 ASP가 Activated Sludge Process구나.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돼요? 이걸 그대로 쓰면 표준이라고 합니다. 스탠다드라고 안 쓰고 그냥 얘들은 컨벤션이라고 씁니다. 표준 활성 슬러지라고 해요. 슬러지. 혹은 일본말 그대로 쓰면 온이라고 합니다. 온이. 공법. 혹은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표준활성 슬러지 공정, 표준활성 슬러지 공법, 표준활성 슬러지 프로세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 프로세스는 뭐라? 주로 BOD, COD와 소독에만 포커스가 맞춰져 있다. 주로 BOD, COD죠. 그죠? 소독은 다 들어가는 거니까. 부가적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말 그대로 그냥 물속에 놔두면 썩는 물질들 그런 것들만 제거했다. 예전에는. 여기에만 사람들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우리가 점점점 현대사회로 오면서 보니까 이것만 제거해서는 택도 없다, 모자라더라. 뭐를 제거해야 된다? N, P 이런 거 다 제거해야 됩니다. NP가 있으면 그걸 먹고 많이 자라죠. 조류가. 조류가 자라면 더 심한 어떤 수질의 악화 현상을 초래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자, 그거 제거하는 것들은 여러 가지 기술들이 많이 있는데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 요걸 잘 알아두라. 됐죠? 자, 요거는 여러분들 꼭 기억해 두기 바라고 그 다음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그 공정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 그 유닛 프로세스에 대해서 이제 설명이 들어갑니다. 자, 여러분들 책 292페이지에 보시죠. 11-2의 Preliminary Treatment. 자, Preliminary Treatment. 공정은 머릿속에 넣어놓고 이제 여러분들 생각해야 돼요. 그죠? Preliminary Treatment가 뭐겠어요? 바로 스크린, 침사지 이런 것들입니다. 알겠습니까? 자,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나면 한번 보세요. 자, 실질적으로 자, 스크린인데 이제 물을 쫙 통과시킵니다. 근데 보면은 이렇게 중간중간에 이렇게 틈들이 있어가지고 그쪽으로 물이 쭉 빠져나가고 소위 말해서 우리가 쉽게 그냥 걸릴 수 있는 그런 건더기들, 그죠? 그 고형물들. 머리카락부터 시작해서 뭐 여름에는 수박씨 이런 것도 많이 걸려요. 참외씨. 그죠? 그런 것들이 쭉쭉 걸린다 이겁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들어가면 아무래도 처리하는데 효율을 떨어뜨리기 때문에 그죠? 쉽게 제거할 수 있는 것들은 미리 한번 제거해준다. 말 그대로 그래서 프리리미너리 트리트먼트가 되는 겁니다. 예비 처리가 되는 거죠. 본고사 치기 전에 예비고사라고 하지 마찬가지다. 자, 이건 보는 건 뭐냐면 이거는 이제 스크린이 한 그 종류가 되고 그 스크린에서 옆에서 본 겁니다. 물이 이쪽으로 막 가는 거야. 쫙 연속적으로 가. 그리고 통과해가지고 물이 빠져나가겠죠, 그죠? 그리고 이렇게 툭툭 걸리는 것들은 밑으로 쭉 떨어지면 이걸 벨트로 빙빙 돌려가면서 이렇게 쭉쭉 걸러가지고 처리해준다 이겁니다. 알겠죠? 스크린 장치가 된다고. 알겠습니까? 기계적인 장치가 되는 거죠. 실제 가서 여러분들 한번 보면 더 이해가 쉬겠지만, 뭐 사진으로도 없고, 봐도 좀 이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 봐. 이게 어떻게 보면은 이게 뭐 전기인가? 전기도 일부 들어가겠지만, 이게 환경인가? 아니죠. 어떻게 보면 이건 하나의 어떤 그런 큰 시설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건설 환경에서 이런 것들을 책임지고 다 한다. 알겠습니까? 상하수도 파트에서. 자, 그렇죠. 바 스크린. 정확하게 얘기하면 여기 나와 있습니다. 바 스크린이라고 합니다. 바 스크린. 봉이 달려있는 그런 스크린이라 해가지고 바 스크린이라고 한다. 알겠죠? 자, 스크린이 끝났다. 그 다음 뭐가 나오겠습니까? 요것도 이제 스크린 한 종류가 되겠네요. 한번 봅시다. 요거는 바 스크린이 아니라 플레이트 스크린. 요건 정면에서 본 거죠. 정면에서 본 거. 이거 봐.
요게 어떻게 보면 실질적인 어떤 그런 물을 걸러주는 스크린이 되는 거죠. 물은 이렇게 막 통과하고 건더기들이 툭툭 떨어지는 겁니다. 이쪽으로. 알겠습니까? 떨어지면 이게 빙빙빙빙 벨트로 돌아가면서 그 떨어진 어떤 그런 여과물들을, 고형물들을, 협작물들을 갖다가 따로 이렇게 분리해내는 그런 장치가 됩니다. 그렇게 복잡한 장치가 아니에요. 말 그대로 예비 처리 장치이기 때문에. 자, 그런 거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크린이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얘기했던 침사지. 침사지. 영어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 그릿 체인버라고 하습니다. 그릿 체인버. 그릿 체인버가 우리나라 말로 바로 침사지가 되겠습니다. 됐죠? 침사지 다음에 뭐가 나오겠어요? 세디멘테이션 탱크가 나오겠죠, 그죠? 침전지.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플로우 공정도를 쭉 그대로 따라서 이해하면 됩니다. 그죠? 그 다음 수처리가 딱 나오고 나서 뭐가 나올까요? 슬러지 처리가 나오겠죠, 이제. 슬러지 처리, 그죠? 슬러지 처리에서 어떤 것들이 어떻게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전반적으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이 다 머릿속에 넣어놓고 세부적인 것들을 갖다가 보는 게 좋을 것 같다. 알겠습니까? 자, 침사지 한번 보실까요? 침사지. 침사지하고는, 침전지하고는 틀립니다. 그죠? 침전지가 훨씬 더 큰 거죠. 여기 지금 오른쪽에 하부에 이제 그 침사지의 어떤 그런 그 개요도, 괴락도가 나와 있는데 한번 봅시다. 11-9 해가지고. 자, removing grit입니다. 말 그대로 모래, 자갈, 돌, 이런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을 쉽게 제거시킬 수 있는 그런 장치가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혹시 그 어릴 때 그런 장난 했는지 모르겠다. 큰 뭐라고 하나. 이거 나는 다라이라고 했는데 큰 물통 같은 거 있지. 고무 다라이 같은 거. 거기다가 흙탕물 받아놓고 손으로 이렇게 휘 저어봤어? 그런 장난 안 해봤나? 휘 저으면 어떻게 돼? 휘 저으면 소용돌이 생기죠? 중간에 소용돌이 생기고 이렇게 물이 돌잖아. 그러면 거기 포함되어 있는 고형물들은 어디로 모입니까? 중간으로 싹 모입니다. 알겠습니까? 이게 이제 볼텍스 원심력을 이용한 건데, 그죠? 볼텍스 뭐라고 할까요? 회전 원심력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걸 이용한 건데, 휘 걸리다 보면 고형물들이 중간으로 싹 모이게 돼 있어요. 그런 거 못 봤어? 잘났어. 그런 원리를 이용한 것이 바로 뭐냐? 이러한 어떤 침사지입니다. 그 볼텍스, 회전 원심력을 이용해서 쭉 물을 돌리다 보면 물은 이렇게 속속속 돌면서 쭉 빠져나가고 모래나 어떤 그런 그 자갈 같은 거, 작은 자갈 같은 것들은 중간으로 모여서 쭉 제거되는 그런 장치가 이런 침사지다 이겁니다. 근데 전부 이것만 쓰느냐 그런 건 아니죠. 이것도 하나의 어떤 일종의 한 종류, 하나의 어떤 예라는 거죠. 그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모여서 제거시키는 장치. 그게 침사지가 되고 또 그냥 침전지처럼 그냥 네모난 거나 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 놓은 데도 있습니다. 그냥 가라앉으라고 더 큰 것들. 알겠어요? 자, 침사지는 그릿 챔버다. 그릿 챔버다. 라는 것을 기억해 두면 되겠습니다. 조금 더 자세한 어떤 그런 그 원리가 나오네. 뭐 이런 것들. 뱅뱅뱅 돌아가면서 그죠? 처리할 수 있는 장치들. 그래서 모아가지고 이렇게 쭉 벨트 컨베이어 같은 걸 쭉 이송시키면서 역시 또 고형물들을 따로 모아서 처리하는 그런 어떤 장치의 개요가 있다. 아마 4학년 때, 3학년 때 지금은 시간이 좀 지났는데 다시 한번 세팅이 되면은 여러분들 실제 필드에서 여러분들 겨냥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정수장, 그 다음에 하수도. 요새는 하수도라고 하지 않습니다. 예전에는, 지금은 정수장 그냥 정수장이라고 해요. 정수장이라고 합니다. 정수장. 깨끗한 물. 근데 하수처리장은 예전에는 하수처리장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제는 이렇게 용어를 쓰지 않습니다. 어떻게 쓸까요? 어떻게 쓰냐면 환경사업소, 그죠? 이렇게 쓰거나 혹은 자원재활용센터 뭐 이런 식으로 씁니다. 이런 식으로 쓴다 이거죠. 하수처리장 이러면 아무래도 약간 혐오적인 느낌이 있다 해가지고 쓰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는 어떻게 돼요?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수는 처리하고 버리는 개념이 아닙니다. 자원입니다. 자원. 그게 자원으로서 인식해야 되기 때문에 자원재활용이라든지 환경사업소 이런 쪽으로 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수장 그 다음에 이런 어떤 환경사업소의 견학을 한번 같이 가자고. 알겠습니까? 실제로 보면 훨씬 더 여러분들 그 느낌이 많이 올 거예요. 그리고 이런 어떤 재래적인 어떤 처리장보다는 어드밴스드 된 있잖아. 그죠? 터셔리 트리트먼트 시설이 들어가 있는 처리장이 있습니다. 그거 보면 이게 바로 실제 처리장이구나 라고 보면 훨씬 더 여러분한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이번 학기는 조금 잘 모르겠는데 다음부터 너희들 말고 너희들 후배부터 알겠습니까? 나중에 또 기회 분명히 있을 겁니다. 4학년 때 갈 수도 있고. 자, 그 다음에 이 펌핑 스테이션 뭐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 그냥 보십시오. 이건 이제 제가 보다가 그림을 상당히 잘 그려놨어요. 실무에 굉장히 어떤 그런 현장감이 있는 사람이 쓴 책 같은데, 이 밑에 있는 사진들은 실제 어떤 그 하수 처리장, 그죠? 거기에 들어가 있는 펌핑 스테이션의 장치를 찍은 사진들입니다. 이런 것들. 펌프가 있고 밸브가 있고 이런 어떤 배관들이 있고 이런 것들을 그대로 다 찍어놓은 거죠. 굉장히 크죠? 한번 보세요. 위에는 이게 이제 그 평면도가 되는 거예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거. 여기 보면 이제 influent sewer from city 해가지고 유입수가 들어옵니다. 그렇죠? 그럼 partial plume 같은 장치들을 이용해가지고 물을 갖다 보내고, 여기 봐요. 바로 스크린이 있습니다. 아까 바 스크린이 있고 플레이트 스크린이 있다 그랬죠. 그죠? 뭐 어떤 것이든지 간에 스크린이라는 장치를 통해서 일단 협작물들이 제거되고, 그 다음에 이를 쭉 넘어가서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이런 것들이 침사지가 요 뒤에 있을 텐데, 여기 이제 바 스크린이 있고 아마 중간에 침사지를 거쳐서 여기에 프라이머리 클래리파이어라는 게 있죠. 그죠? 침사지에 대한 개념이 그 펌프가 여기 있군요. 침사지가 아마 여기 있을 겁니다. 여기 있을 거고, 침전지로 가기 위해서 이런 커다란, 그죠? 보기에도 크죠? 이런 펌프장 시설들 갖다 다 연결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펌핑을 시켜서 침전지로 보낸다 이겁니다. 위에서 쳐다보고. 그러니까 쭉 들어왔다가 쫙 넓어져가지고 쭉 처리돼서 나가는 겁니다. 이것도 한 종류라고 여러분들이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그죠? 침사지가 확실하게 안 나와 있네. 침사지가 중간에 여기 들어가 있을 건 아마 안 보일 것 같은데. 자, 네, 이렇게 해서 모아가지고 이제 1차 프라이머리 세디멘테이션 탱크 클래리파이어로 간다. 사진에 대해서 나와 있다. 자, 사진은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생겼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보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이러한 시설들이 요새는 하수처리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도시의 중간에 오픈돼 가지고 잘 설치는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처리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악취가 발생될 우려가 있고, 또 도시 중간은 비싸잖아요, 부지가. 그죠? 그렇기 때문에 공공부지를 갖다 그렇게 활용하면 또 돈이 안 되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지하로 들어가거나 이렇게 합니다. 알겠습니까? 지하로 들어간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토목공사가 커지는 거지. 그렇지? 깊게 파야 되는 거야. 그리고 지하로 들어가거나 아니면 지상에 불가피하게 설치할 경우에는 진짜 친환경적으로 만듭니다. 엄청난 탈취 시설들을 다 그 안에 집어넣고, 또 그 위에는 어떻게 돼요? 여러분들 체육공원 같은 거 만들어요. 항상. 주민들이 혐오라는 그런 개념을 가지지 않고 잘 이용할 수 있도록 막 엄청나게 조경을 잘 해놓고 체육시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키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최종적으로 방류구에는 엄청나게 큰 이런 본드 같은 거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물고기 있잖아, 금붕어. 그런 거 막 키우면서 보라고 하고 키웁니다. 알겠습니까? 요새는 그렇게 합니다. 예, 그냥 안 합니다. 아시겠죠? 예. 지금 이 장치도 내가 보니까 어떤 그런 건물 안에 들어가 있는 듯한 느낌이 있죠, 그죠? 그쵸? 그러니까 이거 어떻게 보면 지하로 들어갔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으로 갈까요? 그 다음에 이제 펌프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 있는데, 펌프 시설은 뭐 여러분들 특별히 이렇게 막 딱 구체적으로 할 필요 없고요. 펌프는 사실 어떻게 보면 기계 전공, 기계. 그렇죠? 우리는 상호수에서 어떤 그런 컨스트럭션 파트이기 때문에 여기에 사용되는 펌프가 주로 어떤 것들이 있다? 그런 정도만 알아두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나오는 펌프가 컨스턴트 스피드 펌프. 말 그대로 정속 펌프죠. 그죠? 펌프의 회전도를 갖다가 변화시키지 않는 그런 정속 펌프, 컨스턴트 스피드 펌프가 있고, 두 번째는 정속 말고는 뭐가 있겠습니까? 컨스턴트의 반대는 베리어블이 있죠. 그죠? 베리어블 스피드 펌프가 있다. 알겠습니까? 베리어블 스피드 펌프가 있다. 자, 그 다음에 스크류 펌프라고 나오는데, 스크류 펌프, 여러분들 스크류 알지? 프로펠러 이렇게 막 달린 것처럼 이렇게 경사진 프로펠러 달린 것들. 그걸 스크류라고 하지, 그지? 왜 아이스케이크도 스크류바 있잖아. 그게 스크류야, 스크류. 그지? 그렇게 달린 펌프들이 있는데, 그럼 그 스크류 펌프는 컨스턴트 베리어블하고 다른 차이가 있는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여기는 설명이 나와 있다는 거죠. 자, 어떤 거냐 하면, 높은 데로, 자, 뭐, 그대로 읽으면, rotating helix conveyor that pushes wastewater up, inclined through to higher elevation, as shown in figure. 그러니까, 낮은 데서 높은 데로 끌어올릴 때 있잖아요. 물을 끌어올려가지고 보낼 때 사용하는 펌프가
스크류 펌프다. 그죠? 그런 어떤 엘리베이션이 반대가 되어 있을 경우에 그럴 때 사용하는 것이 스크류 펌프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 11-14를 한번 볼까? 요런 것들. 그죠? 자, 여기 보면은 이제 설명이 이게 밑에서 어떤 위로 올려줘야 되는, 밑에서 위로 올려줘야 되는 그런 겁니다. 예를 들어서 뭐 아무래도 엘리베이션이 안 맞을 수가 있고 그렇죠. 그죠? 자연유화가 안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밑에서부터 위로 올려주는 경우에 사용하는 펌프가 이렇게 스크류 펌프다는 거죠. 그거 여러분들 그 뭐라고 하나 학교 앞 문구점 같은 데 가면 그 뭐지? 슬러시 돌리는 거 있잖아. 슬러시 돌리는 거, 빙 돌리는 거. 그게 바로 스크류 펌프 같이 생각합니다. 끼어서 물을 갖다 이동시켜주는 것들. 그죠? 스크류 펌프잖아. 그러니까 압력으로 팍팍팍팍 올려주는 게 아니라 그냥 물을 어떻게 보면 가둬가지고 그걸 가둔 걸 그대로 쭉쭉 올려서 이렇게 내보내는 그런 펌프가 스크류 펌프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동력을 거의 들이지 않고, 많이 들이지 않고 물을 갖다가 위쪽으로 올려보낼 수 있는 설비. 이것이 바로 스크류 펌프다. 쉽죠? 네. 이렇게 생겼다. 이런 데서 쓴다. 이런 밑에서 위로 올릴 때 이런 스크류 안에가 스크류 펌프 안에 들어가 있는 거죠. 그죠? 그런 것들. 옆에서 본 모습이다. 네. 그런 것들이다. 상하수도 안 어렵지? 쉽지? 엄청. 복잡한 것도 없고, 그지? 맞지, 혁신아? 어? 자, 그 다음에 공식도 엄청 간단합니다. 뭐, 11-2, 11-3을 갖다가, 이게 3이 색깔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다 여러분들 알고 있는 거죠. 자, 뭐, 정리해서 얘기를 하면, 침전지에서 중요한 어떤 그런 설계 인자가 뭐라고 했습니까? 수면적 부하라고 했다. 그죠? 수면적 부하. 보니까 상수하고 비슷하죠? 비슷합니다. 알겠습니까? 수면적 부하가 있는데, 수면적 부하의 공식을 어떻게 정해야 한다고 했습니까? 수면적 부하라고 해요. 여러분들 헷갈리지 말고, 수면적 부하는 속도의 개념입니다. 그죠? V라고 치면, 이건 어떻게 되나? A분의 Q로 간다, 이거죠. 알겠죠? 여러분들 이거 배울 때 어떻게 배우라고 했어? 내가 연속 방정식 기억하라고 했지. Q 이퀄 AV, 그죠? 관수로에 해당하는 거잖아. 근데 그때의 V 똑같은 속도가 되는데, 그때의 A는 단면적이지만, 침전지에서 A는 단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이다 라고 내가 몇 번 얘기했죠? 그죠? 네, 그겁니다, 그거.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 이걸 갖다가 속도라고 얘기하면 편한데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이걸 수면적 부하 이렇게 얘기합니다. 수면적 부하 혹은 표면 부하율, 또 원료율 뭐 이렇게 얘기한다. 녹음 되나? 제대로? 네. 요거는 뭐다? 단면적이 아니라 표면적이다. 침사지에도 해당이 되고 침전지에도 해당이 되겠죠. 어떤 그런 형평한 넓이가 있는 것은 그걸 말하는 것이고, 또 그 다음에 11-30은 뭐라고 얘기하고 T 이꼬르 Q분의 V 곱하기 24라고 하는 것은 그런 어떤 단위를 맞춰주기 위해서 이렇게 나온 것이고, 그죠? 핵심은 뭡니까? T는 Q분의 V다. 근데 V가 속도가 아니라 이건 뭐다? 세적이다. 세적. 볼륨이다, 볼륨. 미터 삼승. 이건 뭡니까? 미터 삼승 per day. 그죠? T는 뭐로 나옵니까? 데이로 나오겠죠. 그죠? 데이. 단위가. 데이로 나옵니다. 즉, 데이로 나오니까 이게 T 시간 데이가 맞는데 이건 뭐냐? 뭡니까? 수리학적으로 물이 머무르는 체류 시간을 얘기한다. 수리학적으로 물이 머무르는 체류 시간. 그렇겠죠? 자, 이게 침전지다, 혹은 침사지다, 혹은 뭐 폭기조다, 관계없어요. 볼륨이 100톤이야. 이게 볼륨이 100톤이야. 100톤. 100톤이라고 하는 것은 100 큐빅미터 삼승이죠. 그죠? 이게 거의 100톤입니다. 100톤. 그렇죠? 무게로 따지면은, 물일 경우에는. 자, 이게 100톤이다. 그러면 들어오는 유량, Q, 플로우가 하루에 100톤이 들어온다. 그럼 체류 시간은 얼마가 되는 겁니까? 하루가 되는 거죠, 간단하게. 100분의 100. 그렇죠? 예. 네. 하루에 24시간인데 24시간 동안 물이 100톤이 들어오는구나. 근데 여기 용량이 100톤인 거야. 그럼 거기 물들은 어떻게 돼? 하루 동안 머무르는 거다, 이겁니다. 그 안에. 간단하죠? 근데 뭐냐? 하이드롤릭, 수리학적인 체류 시간이 되는 거예요. 상하수도에서는 나중에 하나를 더 고려합니다. 뭐? 물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있는 고용물들. 그죠? 미생물을 포함한 고용물들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또 고용물 체류 시간이라고 따로 있습니다.
근데 고용물 체류 시간이나 일반적인 수리학교 체류 시간이나 비슷합니다. 아무런 어떤 조치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냥 무작위로 들었다가 그냥 무작위로 나가는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고용물 체류 시간이나 수리학교 체류 시간이나 똑같은 시간입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고용물이 밑에 쌓이는데 그걸 갖다 빼가지고 뭐 하루에 한 번씩 돌려준다. 또 뭐 이틀에 한 번씩 돌려준다. 그렇게 되면 고용물의 체류 시간은 틀려지는 거지. 그런데 그런 거 장치 없이 그냥 들어오는 대로 다 나간다 이런 것들은 고용물이나 수리학적인 것이나 다 똑같은 거다. 그렇겠죠? 네. 됐지? 자, 갈 길이 머네. 그 다음에 primary clarifier. 중간중간에 궁금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질문해. 알겠나? 대답만 앵무새까지 네 하지 말고. 알겠지? 자, primary clarifier. 신기하다. 자랑스럽다. 예습 복습 하나도 안 하는데 잘 알아듣는 거 보니까. 그죠? 그만큼 뭐지? 두 개 중에 하나지. 이게 엄청 쉽거나, 내용이. 내가 엄청 잘 가르쳐주고. 둘 중에 하나겠지. 그렇잖아, 그죠? 아, 셋 중에 하나다. 너희들이 엄청 머리가 좋구나. 그걸 빠뜨렸네. 자, 그렇습니다. 자, primary clarifier는 첫 번째, 최초 침전지입니다. 그죠? 자, primary clarifier를 우리나라말로 정확하게 번역하면 주요 침전지 뭐 이렇게 되는데 앞서가는 침전지 뭐 이렇게 해서 그게 아니고 우리나라만 그냥 최초 침전지 혹은 뭐 어떻게 1차 침전지입니다. 최초 침전지 혹은 1차 침전지. 최초 침전지란 말을 더 많이 쓰겠죠. 그죠? 최초. 그 다음에 최종. 최종은 뭐가 되겠습니까? 최종 침전지 혹은 뭐다? 2차 침전지 이렇게 되죠. 알겠지? 자, 그래서 그림이 나오고 그 옆에서 본 거. 정면도가 나옵니다. 정면도가. 네. 정면도가 나온다. 자, 그래서 influent가 이 밑에 그림 B를 보면 자, 침사지에서 들어온 것들이 이제 유입수로 바로 들어옵니다. influent. 유입된다. 이런 뜻이죠. 그죠? 그럼 쭉 유입돼가지고 뭐 가라앉겠죠? 쭉 처음에 좀 많이 가라앉고 쭉 갈수록 또 어떤 그런 가벼운 입자들이 많이 가라앉습니다. 그죠?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으면은 그 물속 안에 이런 컨베이어 벨트 같은 거 설치해놓고 그냥 기계로 둥둥둥둥 땡깁니다. 그냥. 러프하게. 땡겨가지고 땡기면 건더기들이 툭툭 걸려 떨어지겠죠. 그죠? 그럼 여기서 콜렉팅 해가지고 펌핑 해가지고 슬러지 다시 처리한다. 알기 쉽게 돼 있죠. 그죠? 물은 그대로 쭉 흘러가요. 물은 흘러가고 그 다음에 이제 위열을 거쳐가지고 다시 또 넘어갑니다. 이렇게 어디로 가느냐? 에어레이션 탱크로 가겠죠. 그죠? 바로 이제 실질적인 생물학적인 에어레이션을 시키기 위해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 중력에 의해서 가라앉은 건더기들 슬러지들은 이런 벨트 시설이나 어떤 그런 스크레이퍼 하는 시설을 통해 가지고 모아가지고 펌프를 통해서 처리한다. 오케이? 알겠습니까? 네. 좋아요. 요거는 실제 그 어떤 사진들 얘기야. 사진들. 엄청 크지? 여기, 이게 나무야. 나무 같다, 나무. 실제 사진 같은 나무고, 이게 그 실제 어떤 그런 프라이머리 클래리파이어 어떤 규모입니다. 알겠습니까? 오히려 미국 같은 경우 훨씬 더 크긴 크죠. 미국은 땅이 넓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지어놓습니다. 여기 지금 빈 공간들이 되게 많아 보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렇죠? 우리나라는 안 그렇죠. 우리나라는 70%가 산이라서 공간 이렇게 하면은 난리 나죠. 무조건 딱 조밀하게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 미국 사람들이 이렇게 와서 대도시에 살지 않는 사람들이 서울에 오면 놀라는 게 전부 다 이 아파트, 엄청 높은 것들은 잘 안 보지. 여러분들도 한번 가보세요. 미국 가면 2층 가는 건물이 거의 없어요. 큰 어떤 그런 마켓도 다 1층이야, 1층. 1층에서 다 해결해. 계단 안 올라가. 넓으니까. 혜택 받은 놈들이지, 그지? 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돼 있고 또 동그란 시설도 침전지가 될 수가 있다. 원형 침전지, circular 타입도 될 수가 있다. 위에 거는 이제 그런 rectangular 타입, 사각형 침전지를 말하는 것이고 밑에 거는 circular 타입의 어떤 primary clarifier, 원형 침전지의 타입도 이렇게 된 겁니다. 그죠? 원형 침전지는 어떻게 돼요? 위에서부터 물이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밑에서부터 물을 쭉 올리겠죠, 그죠? 올리면서 중력에 의해서 쭉 가라앉고 깨끗한 물들은 다시 또 그 다음 넘어가게 됩니다. 그런 타입이 원형 침전지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중량 설계인자인 이런 수면적 보안은 다 똑같은 공식이 적용된다. 알겠습니까? 자, 아까 얘기했듯이 일단 기본적인 어떤
베이직한 그 이론들을 쫙 여러분들이 검토를 하고 그 다음에 실질적인 엑서사이즈라든지 조금 심화된 걸 들어가자. 자, 그렇게 돼 있고 요거는 반대로 돼 있네. 그림을 먼저 보여주고 마찬가지인가? 여기 이제 위에 어퍼 파트는 위에 파트는 뭐냐면은 위에서 본 거 평면도가 됩니다. 원형 침전제 평면도 개념이 되는 것이고 또 밑에 것은 뭐냐면 옆에서 본 거다. 그렇죠? 그걸 봐요. 인프론트가 원형은 인프론트가 밑에서 이렇게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어떻게 보면 물이 부글부글 끓어올라오는 듯한 그런 느낌으로 처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올라가면서 무거운 것들은 이렇게 가라앉게 되고 그 다음에 고용물이 포함되지 않은 약간만 포함된 것들은 물 위열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쭉 흘러가는 걸로 그렇게 돼 있어요. 쭉 흘러서 이렇게 가는 걸로 이렇게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위에 이렇게 빙빙 도는 건 그럼 뭐냐 이거 빙빙 도는 거 여기 보면 스크레이퍼라고 돼 있죠. 스크레이퍼 그쵸? 위에 빙빙 돌아가는 건 뭘까요 여러분? 뭘까? 하나 맞춰봐. S1 응? 요거는 알겠죠, 그죠? 슬러지 스크레이퍼니까 슬러지가 하는 거고, 그래. 제가 뭐라고 했노? 위에 이거는 뭐지? 위에 거는? 요거하고 요거는 사람들이 걸어가는 워크웨이, 핸드레일 이렇게 된 것이고, 또 위에도 이렇게 돌아가면서 제거해주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뭐지? 밑에 거는 안 보이겠지? 밑에는 가까이 가야지 이제 보이거나 하겠죠, 그죠? 이거 내가 말하는 건 위에 걸 말하는 거예요. 위에 거도 있는데, 위에 거는 뭐냐면, 자, 여러분들 생각해봐. 물이 이렇게 밑에서부터 부글부글 올라가죠? 그죠? 그럼 어떻게 쭉 퍼지냐면, 사방으로 다 360도 방향으로 다 물이 흘러 넘칠 거 아니야. 그럼 넘칠 때 그냥 넘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이런 위어를 이렇게 만들어 놓겠지, 위어. 그죠? 이런 위어. 알겠습니까? 뺑 돌아가면서 그 위어를 만들어 놓는다고. 물이 이렇게 잘 넘어가게. 그러면 위어를 만들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위어에 뭐가 끼죠? 슬라임이 생기겠죠. 이끼 같은 것들이. 그지? 이끼 생긴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끼를 갖다가 털어주는 장치입니다. 또 뺑 돌아가면서. 그런 것들을 툴툴툴 터는 장치가 있어요. 기계적으로. 천천히 돌아갑니다. 그런 장치에 해당합니다. 자, 딱 이렇게 딱 보면 맞춰져 있어요. 이게 천천히 이렇게 돌아갑니다. 가서 원형 침전지 같은 경우. 돌아가면서 그런 위어에 사이에 낀 것들을 이렇게 탁 털어주는 그런 장치로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회전하는 거는 뭐 아무렇게나 회전시켜도 관계없겠죠? 물은 그냥 이렇게 넘치는 거니까. 이렇게 돌리거나 그건 뭐 관계없겠지. 그렇겠지? 막 정확하게 우리가 어떤 청소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틀어준 장치가 아니라 무슨 말이냐면 이게 아주 큰 덩어리들이 막혀가지고 이게 위어 역할을 못하는 것. 그 정도만 방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러프하게 털어주는 거예요. 자, 이게 뭐다? 뭡니까? 원형 침전지다. Circular Primary Clarifier의 어떤 그런 개념이다. 알겠습니까? 예. 자, 그 다음에 풀이도 이렇게 체크가 있는데 풀이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식도 특별히 없죠. 이건 뭐냐면, 자, T 해서 이거는 Detention Time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Detention Time. 아까 T 이꼬르 뭐라 썼습니까? Q분의 V라는 걸 알려줬죠. 들어오는 유량분의 최적과도 관련된 식으로 표시할 수 있고, 또 어떤 걸로 표시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부터 배운 S equal VT 이건 뭡니까? S equal VT. 움직인 거리는 속도에다가 시간을 곱한 거다. 이거죠. 그럼 이 T는 어떻게 표시합니까? 속도죠. 그죠? 그죠? 그 다음에 S란 말이에요. S인데 거리인데 침전지일 경우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이트가 되는 거예요. 높이가. 그 거리 자체가. L이 아니라 하이트가 됩니다. 하이트. 그래서 이게 H가 된 겁니다. 이게 H로 리플레이스 된 거다. 이거죠. 그래서 V0분의 H가 됐다. 알겠죠? 알았지? 그래서 V는 뭐냐? 오버플로우 레이트가 되는 것이. H는 뎁스다. 탱크에. 침전지면 침전지, 침사지면 침사지, 폭기조면 폭기조. 그곳의 높이가 바로 H다. 침전지에 해당하겠죠, 그죠? 침전지. 어렵지 않지? 180은 이거 그냥 단위 맞춰주려고 바꾼 겁니다. 이거 뭐 여기 단위가 갤런 per day per square feet이 되는 거죠, 그죠? 그렇게 돼 있으니까 이거 갖다가 hour로 맞춰주기 위해 가지고 바꿔준 게 180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기본적인 공식만 알면 됩니다.
SI 유닛 T 이꼬르 V0분의 H 혹은 T 이꼬르 Q분의 최저 V 이런 것들을 기억을 하면 될 것이다. 됐지? 다음 시간에 내가 이런 관계식에 관련된 거 침전지에서 잘 나오는 시험이 있습니다. 침전지에서 왜 이렇게 식이 나오는가? 이거 뭔가? 그 다음에 이런 거 뭔가? 이런 것들 유도하는 식이 있어요. 그것을 내가 여러분들한테 여기서 풀어주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간단한 유도식. 침전지 어떤 그런 그 스케매틱을 그려놓고 길이가 L, 뭐 폭이 W, 높이가 H, 그죠? 그건 기본적인 거죠. 그러한 기본적인 관계를 이용해서 이런 식들을 유도하는 그런 식이 있어요. 이 책에는 없는데 내가 그걸 따로 발췌해서 보여줄게. 알겠죠? 자, 넘어가자. 그 다음 뭐 intermediate clarifier라든지 secondary clarifier 같은 개념입니다. 알겠습니까? 넘어가도록 하시죠. 자, 그 다음에 조금 이제 얘기가 튑니다. 이제 우리가 아까 첫 번째 스크린을 거쳐가지고 그레이 체인버 침사지 들어갔죠? 그 다음에 이제 침전지 들어갔잖아. 그 다음에 들어가야 될 게 이제 에어레이션 탱크죠. 그죠? 소위 말해서 폭이죠. 실질적으로 물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BOD 성분들을 갖다가 미생물을 이용해서 제거하는 그런 그 반응조. 그게 바로 에어레이션 탱크입니다. 이제 거기에 대해서 설명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 전에 이제 조금 다른 설명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이게 뭐냐면은 자, 제목이 Biological Filtration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뭐냐면 아까 여러분들이 봤던 그런 컨벤셔널한 Municipal Wastewater의 처리 플로우 제일 핵심적인 게 중간에 에어레이션 탱크가 있었죠. 그죠? 근데 그 에어레이션 탱크로 하는 경우도 있고 그거 말고 에어레이션 탱크는 어떻게 해요? 계속 공기를 막 집어넣어서 욱 폭기시키는 거죠. 그러면은 미생물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유기물하고 딱 접촉해서 자기가 그걸 갖다 분해시키는 거죠. 먹으면서. 그렇죠? 그렇게 하는 타입도 있고 그거는 이제 어떻게 보면 부유성 타입이라고 하죠. 영어로는 fluidize라고 해요. fluidize. 활성 미생물들이 슬러츠들이 막 자유롭게 돌아다니잖아. 골골 폭기시켜주기 때문에. 근데 그렇게 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안 하고 딱 미생물들을 어디에 딱 부착시켜서 고정시켜 놓습니다. 고정시켜 놓고 오수들 갖다 거기에 이렇게 접촉시키면서 처리하는 그런 고정식 타입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요거 설명은 뭐냐면 그런 어떤 고정식 타입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고 있다 이거죠. 와, 이거 되게 잘 되어진다 이거 지우개 했더니. 야, 진짜 단순한데 엄청 내 해피에 만족하게 하고 있다. 대학원 수업하는데 이게 막 터져가지고. 자, 그래서 부유식, 부유 형태. 그 다음에 부착식. 부착 형태. 부유식은 뭐냐? 말 그대로 이제 영어로는 fluidized라고, fluidized. 자유롭게 돌아다닌다. 그죠? 유동 타입이라고 하죠. 그죠? 유동성. 부착식은 attached라고 해요, attached. 이건 뭐냐면, 자, 미생물은 똑같아. 똑같은 미생물이야. 소위 말해서, 시완이가 있다. 시완이가 미생물이야. 한 박테리아 한 마리야. 얘가 이제 정화를 시키는데 얘를 갖다가 너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네 먹고 싶은 거 먹으면서 제거해라. 이렇게 할 수도 있고 그러지 말고 너 여기 딱 붙어 있어. 너 근처에 오는 것들만 나하고 접촉하는 것들만 잡아 먹어라. 이렇게 할 수도 있다. 이건 알겠습니까? 자유롭게 돌아다니는 게 뭐냐? 부유식이고 이것의 대표적인 것이 뭐죠? 소위 말해서 아까 얘기했던 ASP, Activated Sludge Process, 표준 활성 슬러지법. 그죠? 계속 그냥 열애 시켜주면 활성 슬러지들이 막 계속 돌아다닐 거 아니에요. 그죠? 그게 되는 것이고. 부착식의 대표적인 것이 이제 여기 나오는 이 설명이다. 이거. 부착식이. 알겠습니까? 어떤 미디어를 집어넣고 그 미디어의 표면에다가 미생물을 갖다가 성장을 시킵니다. 알겠습니까? 그럼 미생물이 미디어 표면에 딱 붙어 있겠지. 안 돌아다니지, 그지?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타입이 부착식이다. 그것의 대표적인 것이 지금 나오는 이거다. 알겠습니까? 알았지? Understand? 자, 그렇다면 효과는 어떤 게 좋을까? 여러분들, 효과는 어떤 게 좋을까요? 아무래도 부유식이 조금 더 좋겠죠. 왜? 접촉 효율이 높을 거니까. 그렇겠죠? 자유롭게 돌아다니면 아무래도 미생물이 오염물질, 유기물질하고 접촉하는 빈도가 더 높아지겠죠.
그죠? 이게 효과가 좀 더 좋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런데 뭐죠? 그거는 계속 에어레이션을 시켜줘야 되잖아. 공기가 계속 들어가죠? 비용이 비싸진다 이겁니다. 그렇겠죠? 에너지가 자꾸 들어가는 거야. 알겠습니까? 효율은 높지만 에너지가 들어가고 비용이 증가한다. 그럼 부착식은 뭐야? 그 반대겠지? 비용은 안 들어가고 에너지도 적게 들어가지만, 안 들어가는 게 적게 들어가지만 효율은 조금 떨어진다. 바로 그겁니다. 간단하죠? 자, 그래서 그렇다면 어떤 타입의 부착이 되겠는가 한번 봅시다. 이거 잘못 건드리면 안 된다. 자, 조금 더 크게 해줄까? 여러분이 잘 볼 수 있게. 너무 큰가? 이 정도면 되겠죠? 잘 보이지? 저 뒤에 규현이 다 보이나? 자, 이게 이제 그 대표적인 어떤 부착식, 그런 생물학적인 처리 기술의 하나가 되는데, 자, 우리나라 말로 하면 생물막 공법, 생물막 공법. 영어로 하면 뭐겠습니까? 바이오필름. 미국 애들은 뭐, 피음 막 이렇게 발음하는데, 나는 그렇게 못하겠고, 바이오필름. 그지? 바이오필름입니다, 바이오필름. 그죠? 막이죠, 필름. 바이오필름. 생물, 바이오필름이다. 바이오필름. 생물막 공법이다. 자, 어떤 원리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필터 미디움이야. 필터 미디움. 그게 뭐, 돌도 괜찮고, 플라스틱도 괜찮고, 여러 가지 어떤 애니카인데 다 좋습니다. 다 오케이란 말이야. 미생물이 잘 달라붙을 수 있는 거, 유리도 괜찮고, 뭐, 유기재질이든 관계없다 이거예요. 자, 이런 필터를 갖다 만들어두면, 자, 하수가 이렇게 흘러갑니다. 흘러가면 그게 영양물질이 달라붙기 때문에, 먹이가 있는 곳은 항상 뭐다? 박테리아가 생기게 되어 있습니다. 미생물이 자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필터 미디어를 두면, 이 표면에 미생물들이 요 표면에 미생물들이 막 자라기 시작해. 알겠습니까? 그래서 점점점 두껍게 자라겠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지? 쭉 자랍니다. 그래서 이만큼 막 자라는 거예요. 이만큼까지. 너희들이 눈으로 봤을 때, 진짜 맞아. 무슨 슬라임 같은 것들이 붙어 있는 거, 미끌미끌한 것들이 붙어 있는 것들. 그게 바로 생물막입니다. 그 안에 미생물들이 엄청 살고 있는 거죠. 자,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그게 바로 뭐냐? 바이올로지컬 레이어다. 생물층이다. 이겁니다. 미생물층. 층이죠. 그런데 이 생물막이 점점 자라다 보면 어떻게 돼요? 물하고 접촉하는 부분은 물에 산소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산소를 이용하겠지만 생물막의 저 안쪽, 즉 이 필터 미디엄의 표면에 가까이 붙어 있는 미생물들은 산소하고 접촉할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줄어들겠죠. 그러니까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때는 산소를 이용하지 않는 언에어로빅의 어떤 그런 상태가 되는 것이고, 막에 가까운 층, 그 다음에 거기서부터 제일 그 얕은 층까지는 바로 산소를 이용하는 에어로빅 층이 형성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즉 다시 말해서 생물막이 형성이 되지만 그 생물막 안에 포함되어 있는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의 종류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진다 이겁니다. 깊이에 따라서. 정확한 깊이가 뭐다 딱 이렇게 자르지는 않지만 산소가 통과할 수 있는 깊이까지는 에어로빅을 갖다 좋아하는 미생물들이 자라게 되는 것이고, 산소가 투과하지 못하는 깊이에 사는 것들은 어네어로빅한 그런 혐기 미생물들이 자라는 게 된다. 알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 미생물들이 컨택을 해가지고 여기 있는 이런 웨이스트 워터들 갖다 흘러가는 웨이스트 워터들을 그냥 처리하는 그런 어떤 미케니즘, 원리. 이게 바로 생물막 원리다. 알겠죠? 자, 필터 베드. 그러니까 필터 베드. 이게 이 사람들은 필터 베드라고 썼는데 사실 정확하게는 바이오필름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 필터 베드는 이게 물이 이렇게 통과해서 필터지, 그지? 그게 아니라 물은 표면으로 흘러가고 있잖아, 이렇게, 그죠? 자, 그래서 이게 어네로빅이 바로 뭐냐? 혐기. 산소를 싫어한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 다음에 에어로빅은, 알지? 아줌마들 에어로빅, 언니들 에어로빅 하는 거. 그게 에어로빅이 이 에어로빅이야. 산소를 많이 활용해서 한다는 것입니다. 에어로빅이 산소를 활용해서 하는 호기성 미생물들이 많이 자란다. 알겠죠? 호기성 미생물, 혐기성 미생물들이 자란다. 됐지? 오케이. 자, 그쵸. 그래서 여기 나오고, 그래서, 봐요? 디졸브드 옥시전, 용존 산소가 들어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제거하고자 하는 말 그대로 오게닉 매터, 유기물질들, BOD, COD 성분들, 이런 것들이 또 안에 침투돼가지고 여기서 막 활용을 한다 이겁니다. 그 다음에 이놈들이 에어로빅한 미생물들은 이걸 이용해가지고 자기들의 어떤 대사산물을 갖다 만들어내고,
어네로빅한 놈들은 또 이걸 이용해서 자기들이 대소산물을 만들어내는 거죠. 알겠습니까? 간단해요. 복잡하지 않습니다. 복잡한 원리를 사용하지 않는다. 호기성 대소산물하고 혐기성하고 같을까 틀릴까? 다르겠죠. 다릅니다. 어떻게 될까요? 시환이가 질문했으니까 내가 알려줄게. 호기성은 자, 유기물 산소를 이용하겠죠. 그 다음 여기 이용해서 선물이 나옵니다. 이게 중간에 매개체가 뭡니까? 박테리아가 들어간 거죠. 그죠? 에어로빅 마이크로브라고 합시다. 혐기성 미생물, 에어로빅 박테리아, 뭐 이렇게 마이크로 오거니즘, 마이크로브 쓸 수 있는데 뭐가 나올까요? 물과 이산화탄소가 나옵니다. 호기일 경우에는. 혐기일 경우에는 유기물 들어가죠. 산소 이용 안 하죠, 그냥. 혐기성 박테리아가 나옵니다. 뭐가 들어가요? 이산화탄소도 나오고, 그 다음에 물도 나오고, 수소도 나오고, 메탄도 나오고, 황화수소도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바로 다이렉트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이에 한 번 더 중간에 단계가 거치죠. 뭡니까? 산생성 단계라고 또요. 산생성. 산이 약간 생깁니다. 알겠습니까? 네. 근데 그럼 이게 뭐 산이 생길까요? 생기긴 생기지. 약간 미량이 생기겠죠. 그죠? 그리고 분해하는 속도는 어떻게 돼요? 호기성이 혐기성보다 훨씬 빠릅니다. 알겠습니까? 미생물이 분해하는 속도가. 요거는 호기, 요거는 에어로빅. 이런 것들은 여러분 책 찾아보면 나옵니다. 이 정도는 외워두면 좋겠죠. 언에어로빅, 호기, 혐기. 산소를 이용하는 것들은 분해 속도, 대사 속도가 훨씬 빨라요. 그래서 이산화탄소가 물이 빨리 생깁니다. 그러나 에너지가 많이 들어가는 거죠. 계속 산소가 있어야 되잖아. 혐기는 필요 없어. 그냥 가만히 냅쳐두면 돼. 건드리지 마. 이렇게 가만히 냅쳐두면 분해하는 속도는 느리지만 지가 알아서 분해시킨다 이겁니다. 먼저 약간의 산을 만들고 또 이걸 이용해가지고 이런 대서산물들, 육가자원들, 그죠? 메탄, 수소 같은 것들이 만들어진다 이겁니다. 만들어지는 그런 함량은 틀리지만 알겠나? 리퀴드 필름이 이겁니다. 액막. 말 그대로 액막이잖아, 액막. 리퀴드 필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이제, 그거야. 미끌미끌한 거 있잖아, 미끌미끌한 거. 우리가 물때 같은 거. 그걸 말하는 겁니다. 그 리퀴드 필름이 조금 생기고, 그 다음에 실제 이제 바이오로지컬한 미생물들이 들어가 있고 이런데, 이거 특별히 구별하지 않아도 돼요. 요게 이제 물이잖아? 여기 물이 흐른단 말이야. 요 물하고, 뭐라고 할까요? 실제 미생물 사이에 미끌미끌한 층이 있는데, 그런 것들 특별히 요거는 개의치 않아도 됩니다. 명확하게 구분이 되어 있지 않아요. 야, 요거, 이걸 지금 이 책에서는 리퀴드 필름이라고 얘기는 했는데, 어떻게 보면 봐요. 이게 산소가 들어가고 유기물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 2층 자체가 어떻게 돼요? 2층 자체가 액체층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액체층. 이게. 여기서 액체에서 산소가 들어가지, 다른 데서 들어오는 건 아니죠. 만약에 이게 공기라고 하면 공기에서 이렇게 들어가죠, 산소가. 그럼 이건 액체야, 웨이스트 워터야. 이게 웨이스트 워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웨이스트 워터인데 약간 끈적끈적한 층이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알겠지? 특별히 리퀴드 그런 필름층은 여러분들 염두에 두지 않아도 됩니다. 자, 그러면 이게 그냥 가만히 냅쳐두면 계속 처리가 잘 될까? 그게 아니죠. 그죠?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게 어떻게 해요? 생물막, 바이오 필름층이 점점 좀 두꺼워지겠지. 그렇죠? 왜? 미생물들이 자꾸 자랄 거 아니야. 먹어가지고. 처음에는 얇던 것이 점점 자랍니다. 자라면 어떻게 돼요? 무게가 무거워지지? 무거워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막이 자동적으로 툭툭 떨어져요, 자기들이. 알겠습니까? 떨어져가지고 새로 또 재생이 되고 또 그렇게 됩니다. 근데 무게가 무거워서 떨어질 때까지 그냥 놔두게 되면 처리 효율은 어떻게 돼요? 그때는 벌써 처리 효율이 안 좋은 거야.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이런 생물막들을 한번 쫙 제거를 해줘야 됩니다. 제거를 해주고 다시 또 생기게 만들고 제거해주고 생기게 만들고 그렇게 해야지 효율이 좋아진다 이겁니다. 알겠죠? 자, 이러한 생물막의 원리를 이용하는 대표적인 그러면 공정은 무엇이 있는가? 그 공정이 바로 여기 나오는 글입니다. 이거죠. 자, 뭐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들? 어? 뭐라고 말하고?
하나도 안 들려. 스톤 미디어 트리클링 필터 돼 있죠. 근데 스톤 미디어는 빼도 괜찮고요. 일반적으로 트리클링 필터 이렇게 해요. 트리클링 필터. 아까 얘기했던 그레이트 챔버하고 영어 많이 틀리. 그레이트 챔버도 영어로는 우리나라 말로는 침사지인데 영어로는 그레이트 챔버지. 이것도 트리클링 필터를 번역해봐. 어떻게 할까? 자, 트리클링. 실제 시험에 난 적도 있어요. 전공 영어 시험에. 그레이트 챔버 우리나라 말로 뭐지? 샌드 체인버인가? 뭐 이렇게 하다가 다 틀렸지. 그레이트 챔버도 그래서 내가 침사지로 외우더라고 했고. 트리클링 필터는 어떻게 돼? 아는 사람 있나? 보너스 점수. 치사하긴 하지만 100점 이상 받은 사람들은 관심 없다 이거지. 어떻게 돼요? 트리클링 필터는 뭘까? 당했을 때 관심이 없구만 우리 아이들이. 살수 여상이야. 전혀 개념이 안 와닿지. 살수 여상이야. 이걸 사실 한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일본말, 중국말 때문에. 살수. 우리 물 뿌린다 할 때 살수한다고 하는 거. 들어봤지? 도로가에 뭐 살포차, 살수차가 물을 갖다 살포하면서 그게 살수가 말 그대로 물을 뿌린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물이 이제 웨이스트 워터겠죠, 그죠? 물을 뿌리는데 여상은 뭡니까? 우리가 이제 여과제 거를 때를 여라는 말을 씁니다. 여과. 여과하는 상, 이거는 마루상자야, 마루상자. 이겁니다, 바로. 물을 뿌려가지고 여과하는 그런 마루네 이런 뜻입니다. 이게 살수 여상이다 이거죠. 이게 영어로는 트리클링 필터야. 트리클링 필터. 자, 이 그림이 굉장히 자세하게 잘 나와 있어요, 지금. 아주 대표적인 트리클링 필터의 하나의 예가 됩니다. 하나 예가 된다 이거죠. 어떤 거? 생물막, 바이오필름의 어떤 그런 처리 원리를 이용한 대표적인 처리 공정, 처리 기술 중에 하나다 이겁니다. 뭐라고? 트리클링 필터, 살수 여상. 자, 왜 살수 여상인가 한번 봅시다. 자, 이게 여기에 둥그런 어떤 그런 하나의 어떤 처리 리액터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다가 그냥 돌이야, 자갈, 큰 자갈들 있잖아, 돌 같은 거. 막 그냥 깔아, 무작위로. 깔아서 채워요. 채워놓지. 그 다음에, 자, 파이프라인 만들어가지고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하수를 갖다 뿌릴 수 있는 천천히 우리 스프링클러 돌아가는 것처럼 천천히 돌리면서 여기 구멍을 밑에 내놓고 이 구멍 밑으로 어떻게 돼요? 하수들이 쭉 뿌려집니다. 쭉 돌아가면서. 그럼 이 깔려있는 이 자갈들, 여제들, 표면을 통해서 하수들이 쭉 흘러가겠죠? 흘러가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얘기했던 이런 바이오필름층이 생긴다 이겁니다. 생기고 이걸 통과하는 그런 과정 중에서 뿌려진 하수들이 웨이스트 워터가 정화가 된다 이거지. 알겠나? 그렇게 해서 처리하는 거다 이거지. 굉장히 원시적이지 일단 보니까. 원시적이잖아. 그렇잖아. 여기 뚜껑도 없습니다. 오픈돼 있어요. 오픈돼 있고. 여러분 생각해봐. 시간이 지나면 여기 막 바이오필름층 생기고 그 다음에 하수가 뿌려지고 하면 냄새가 엄청 나겠죠? 그래 안 그래? 엄청 나겠지? 그래서 현대에는 이 살수 여상을 갖다 도심지에서는 절대로 채택하지 않습니다. 알겠습니까? 네, 채택하지 않는다. 안 써요 이거. 그렇잖아. 냄새 엄청 나고 저렇게 커다란 시설인데 어떻게 쓰겠어요? 안 쓰죠? 네. 그럼 왜 공부하느냐? 옛날에 미국에서 이런 걸 많이 썼습니다. 미국 애들은 굉장히 부지가 넓고 하기 때문에. 냄새가 나도 주변에 아무도 안 사는 지역 이런 걸 만들어 놓기 때문에. 그리고 실제로 살수 여상을 설치한 지역에 가보면, 여름에 가보면, 그죠? 엄청나다? 뭐로 엄청나겠니? 냄새가 나긴 나는데, 뭐라고? 임철이 뭐라고? 벌레! 맞죠? 여러분들 머리만한 파리, 왕파리, 그 다음 바퀴벌레. 진짜 바퀴벌레 날아다니는 거 봤어? 안 봤어? 바퀴벌레 여러분들 요만한 거밖에 안 봤구나. 하수처리장이나 저런 데 가보면 큰 바퀴벌레 이만한 거 있습니다. 날개 달린 게 있어요. 커가지고. 날아다녀요, 바퀴벌레가. 거짓말 아니에요, 진짜야. 팩트야, 팩트. 그런 것들이 여기에 엄청 살 수 있겠다. 그렇겠지? 바로 다이렉트로 접촉할 수 있잖아, 걔들이. 그래서 여상파리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상파리. 그런 어떤 위생적인 측면에서도 안 좋기 때문에 이거는 안 쓴다. 대신에 이거 왜 시험에 나오니까. 이게 원조거든. 생물막 그런 처리 기술의 원조입니다, 원조. 아, 진짜 그림 나오네. 여기도 잘 나오죠. 이런 어떤 자갈들 이런 거 깔아놓고, 그죠? 돌아가서 쭉 뿌려줍니다, 그냥. 뿌려주면은 쭉 흘려가면서 처리가 돼요.
주변에 아무것도 없지? 주변에 일반 주택가가 있을 수 있겠어요? 없죠? 예. 저 물 건너 멀리서 날아온 기술입니다.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들 나온 거죠. 이게 아직도 이런 책에 나오는 겁니다, 아직까지. 자, 그 다음에 공식이 몇 개 나오는데, 이것보다도, 여러분들. 이걸 간단하게 정리해주면, 자, 지금, 로딩이라는 그런 단어들이 좀 나온다고. 자, 로딩이 우리나라 말로 뭐죠? 내가 지난번에 한번 얘기했지만, 로딩이 뭐야? 야, 로드가 많이 걸린다. 지금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은 11-5, 뭐 6, 그 다음에 7 이런 것들입니다. 아주 근데 심플해요. 왜 상하수는 복잡한 거 안 다뤄, 진짜. 로딩은 뭐냐면, 이건 우리나라 말로 내 쫄병이 아니라 그냥 부하. 얼마나 많이 부하가 걸리느냐. 그죠? 버든이지, 버든. 그지? 그런, 얼마나 많은 부하가 걸리느냐. 이 부하, 로딩을 어떻게 계산하느냐. 여러분들 알아야 됩니다. 로딩은 L이라고 쓰면은, L은 어떻게 돼요? 그런 어떤 유량에다가 반드시 곱하기 타임 뭐죠? 농도. 이게 단위가 어떻게 된다고 했지? cubic meter per day. concentration은 밀리그램 per 리터. 이걸 바꾸면 어떻게 돼요? 그램으로 바꾸면 리터는 어떻게 바꿔줘야 되지? 1000배가 되니까 그렇지, cubic meter. 그죠? 곱하면 어떻게 되노? 이거 날아가고 이거 날아가고 남는 것은 gram per day. 그죠? gram은 뭐 킬로그램으로 표시할 수도 있고 킬로그램 혹은 킬로그램 per day. 자, 이 단위를 봐. 하루에 몇 킬로그램이다? 고용물만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죠? 건더기. 알겠습니까? 즉 실제 오염물질, 그런 뭐 오염물이 확 들어온다. 웨이스트 워터가 들어온다. 그 로딩 얼마나 얘기할 때, 로딩은 여러분들 유량에다 반드시 그 농도를 갖다가 고려해서 곱해준 게 로딩이다라는 걸 기억을 하기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됐지? 로딩. 그 다음에 11-7식을 보면 11-60 같은 경우에는 하이드롤릭 로딩 이런 게 있어요. 하이드롤릭 로딩. 하이드롤릭 로딩은 수리학적 부하 이런 뜻이죠, 또. 그죠? 특별히. 자, 수리학적 부하는 뭐야? 단위를 보니까 A에다가 Q가 됐습니다. A에다가 Q. A에다가 Q. Q가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미터 탐슨 퍼 데이다. A는 뭐죠? 에리어는? 면적이지, 그지? 그럼 어떻게 됩니까? 미터 퍼 데이. 이것도 하이드롤릭 로딩이라고 이 사람이 얘기를 했다 이거죠. 근데 이거는 어떤 뜻이냐면 하루에 몇 미터 가냐 이거지. 하루에 몇 미터 가냐 이겁니다. 하루에 몇 미터 가냐 이거 어떻게 돼요? 속도의 개념이 되는 거죠. 그죠? 맞죠? 그죠? 플럭스의 개념입니다. 플럭스. 즉 하이드롤릭 로딩은 여기서 말하는 하이드롤릭 수리학적 로딩이라고 하는 것은 뭐다? 플럭스의 개념입니다. 플럭스. 여과돼가지고 그게 여과된 물이 얼마나 많이 내려가느냐 하루 동안. 그런 겁니다. 많이 흘러가느냐. 봐라, 단위가 그렇잖아. 단위가 미터 퍼 데이. 하루에 몇 미터 흘러가느냐? 하루에 몇 킬로 흘러가느냐? 그거죠? 그렇죠? 실제 로딩은 뭐다? 하루에 몇 킬로그램 무게가 나와야 이게 맞지, 그지? 로딩. 알겠어요? 됐지? 그래. 잘 구별해야 된다. 그리고 그 다음에 11-7책에 나오는 거 R, Recirculation Ratio. 우리나라 말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반송 비율, Recirculation, 그죠? Recirculation Ratio, 반송 비율. 반송 비율은 뭐 너무 간단하지. 어떻게 돼요? 자, 이게 처리하는 탱크다 이거야. 여기에 1톤이 하루에 100톤이 들어와. 그럼 여기서 빼가지고 다시 돌려주는 게 10톤이야. 반송 비율은 얼마? 10%지. 그죠? 그렇잖아. 공식이 나오잖아. Q분의 QR. 하루에 100톤 Q지. 빼가지고 돌려주는 게 10톤이야. 그럼 100분의 10이니까 어떻게 10, 그지? 맞지? 10%. 10분의 1 0.1이니까 10%잖아. 알겠습니까? 간단한 거죠. 하루에 100톤 들어오는데 50톤 뺀다? 반송 비율 50%. 하루에 100톤 들어오는데 90톤 뺀다? 반송 비율 90%. 그치? 그래. 이런 기본적인 것들만 여러분들이 그대로 갖고 있으면 나중에 설계 엔지니어로서 이렇게 볼 때 전혀 무리 없이 확인할 수 있다. 됐지? 질문 있습니까? 질문 없죠?
자, 요 그림은 이제 트리클링 필터, 살수 여상에 대한 건데, 살수 여상은 여러분들 그 정도만 알면 돼요. 예. 아주 또 계속 살수 여상이 나온다, 이 봐라. 이게 실제 살수 그 여상의 배드입니다. 엄청 크죠? 엄청 크고, 여기 봐라. 이게 하수 같은 게 쫙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냥 천천히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빙빙. 돌아가면서 쫙 뿌려줍니다. 알겠습니까? 예. 떨어지지. 아, 그런 것들은 인위적으로 이제 자갈들 갖다 교체하겠죠. 그냥 막 끌어와가지고 있잖아, 그지? 교체하거나 아니면은 특별한 걸 방법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요거 뿌려주는 요걸 중단을 하고 살수차가 또 따로 있습니다. 수압차라고 하죠, 수압차. 그걸로 물을 쫙 위에 뿌려줍니다. 그럼 툭툭툭 떨어지게 되죠. 그런 식으로 하거나. 세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 어떤 타입을 선택할 수 있겠죠. 교체를 하거나 예절 교체해서 좀 씻고 다시 넣거나, 그죠? 요새는 얼마든지 재활용이 가능하잖아요. 그죠? 씻어서 다시 넣어주면 되는 거니까. 그렇게 하거나 아니면 살수차로 와가지고 쫙 수압으로 쫙 이렇게 뿌려줄 수 있어요. 그럼 툭툭 다 떨어집니다, 많이. 그런 것들이 있다. 그 다음에 여기 나와요, 또 봐라. 그렇게 싼이 있잖아. 돌을 쓸 수도 있고, 여기 있는 것처럼 벌집 모양의 하니컴의 어떤 그런 소재를 쓸 수도 있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거죠. 뭐 여러 가지 타입으로 할 수 있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이제 보고 계시는 겁니다. 자, 신나게 갑시다. 신나게 쭉쭉쭉 가요. 복잡한 거는 수처리에 관련된 전문적인 것들은 나중에 또 배우기로 하고, 여러분들은 일단 중요한 기본적인 개념을 확실하게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자, 어디까지 가느냐. 자, 314페이지까지 갑시다. Biological aeration 이렇게 나오네. 요거 하나만 얘기하고 일단 오늘 끝내도록 합시다. 자, Biological aeration 나왔는데 이제 여기서부터는 이제 뭘 공부하는 거야 이제. 그래서 아까 살수여상 공부했고 진짜 본격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포기조, 그죠? 사각형의 포기조에 대해서 그 안에서 발생되는 그런 메커니즘, 중요한 그런 오퍼레이셔널 팩터, 그죠? 운전인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우고 가자 입니다. 자, 첫 번째 나오는 식이 뭐냐? 이것도 FM. 너희들 그런 말 쓰지? 야, 쟤 FM이다. 뭐 FM 이런 말 하지, 그지? 그거하고 약간 비슷하고 FM 라디오 그것도 있고, 그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FM은 그건 아닙니다. 쉽게 생각했을 때 F는 뭐의 약자일까, 여러분들? 푸드, FOOD, 먹이야, 먹이. 그렇겠지? M은 뭐지, 그러면? 그 먹이를 이용하는 게 뭐야? 미생물 아이가? 박테리아지. 그러니까 박테리아, 마이크로 오거니즘의 앞에 M입니다. 그게 바로 FMB가 되는 거예요. 알겠냐? 그렇죠? 네. 아, 얼마나 심플하냐. 나는 상하수도를 내가 전공하는 게 대해서 너무나 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게 별로 없어서. 자, F. 아까 얘기했지, 푸드야. 푸드. 그 다음에 M, 마이크로 오거니즘. 그지? 그래서 이걸 가지고 F/M ratio, FMB라고 한다. FMB라고 한다. FMB. 말 그대로 FMB야. 그럼 이게 왜 중요하냐? 중요하죠. BOD 로딩, 그러니까 유기물 먹이, 미생물이 먹을 수 있는 먹이가 얼마나 들어오는데 그 안에 살고 있는 미생물은 지금 몇 마리 있냐, 이게 중요한 거다. 자, 너희들이 지금 이렇게 13명인데 13마리의 미생물이라고 칩시다. 13명의 13마리, 13마리의 미생물이 살고 있는데 먹이가 너무 적게 들어와. 굶겠죠. 또 먹이가 너무 많이 들어와. 비만이겠지, 전부 다. 그죠? 비만이지. 그러니까 너무 적게 들어와도 그렇고 너무 많이 들어와서 비만이라도 어떻게 돼요? 그 액티비티가 확 떨어지잖아. 비만도 잘 안 움직이잖아. 그지? 활동이 없지? 그지? 너무 굶어도 말라도 활동이 없죠. 그래서 이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FMB를 적절하게 유지시켜주는 게 중요하다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미생물이 너무 적다. 그럼 리서큘레이션, 미생물 리턴, 슬러지 리턴을 좀 많이 시킨다든가. 그죠? 그렇죠? 아니면 미생물이 너무 적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그럼 로딩을 좀 줄여라. 그래야지 맞을 수 있겠지. 그지? 로딩을 줄여라. 그렇게 하거나. 미생물을 갖다가 많이 리서큘레이션 시키거나. 아니면 이게 너무 크다. FMB가 너무 크다. 너무 큰 경우는 이게 적을 수도 있고 이게 많을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럼 많은 경우는 이걸 먹이를 줄이거나 이게 적으면 이걸 늘리거나
또 FMB가 너무 낮을 경우에는 이게 크거나 이게 작을 수가 있는 거지. 그지? 그러면 낮을 경우에는 이걸 갖다가 늘리거나 이걸 줄이거나 이렇게 할 수 있다. 알겠나? 그게 바로 중요한. 여기서 이 사람은 FMB가 굉장히 제일 중요한 어떤 첫 번째 팩터, 오퍼레이셔널 팩터라고 파라메터라고 생각하고 지금 쓴 겁니다. 자, 그러면 이 FMB는 어떻게 정의하느냐? 어떻게 나오느냐? 보자고. 자, 공식 하나만 하고 끝냅시다. FMB는 식 11-14 V 곱하기 MLSS 분의 Q 곱하기 BOD 외우십시오. 자, V는 최적입니다. 곱하기 MLSS 농도 분의 Q 곱하기 BOD 농도 이겁니다. 알겠습니까? 알겠나? 자, 외우십시오. 여러분들 이렇게 VM분의 QB 이렇게 배워도 되고, 뭐 QS 이렇게 배워도 되고, 그대로 배우는 게 더 좋겠죠? 그죠? V 곱하기 MLSS분의 Q 곱하기 B. 그럼 첫 번째, Q는 유량이라는 거 알 거고, V는 최적이라는 거 압니다. 보기조에. 그럼 BOD는 뭐야? BOD는 뭐죠? BOD는 폭기조의 BOD를 말하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폭기조의 BOD 농도. 그 다음에 MLSS는 뭐야? 폭기조의 SS 농도를 얘기합니다. SS 농도. SS가 뭐야? Suspended Solids야. ML은 뭡니까? Mixed Liquor Suspended Solid. 우리나라 말로 하면 혼합 부유 고형물 농도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SS 농도도 있고 MLSS 농도도 있겠죠. 그죠? 근데 거의 같은 겁니다. 근데 왜 MLSS라고 하느냐? 특별히 폭기조, 에어레이션이 있는 그런 반응조에서의 SS 농도는 우리가 ML을 붙여줍니다. 믹스드 리커라고 얘기한다 이거예요. 통상적으로. 알겠습니까? MLSS라고 한다. MLSS는 침사지에서의 SS 농도를 MLSS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야. 침전지에서의 SS 농도를 MLSS라고 하지 않는다 이거지. MLSS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에어레이션 탱크에서 MLSS라고 한다 이거야. 알겠나? 응? 알겠죠? 그겁니다.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우리가 FMB를 갖다 정의할 수 있다 이겁니다. 이거 잘 외워두세요. 이걸 거꾸로 뒤집으면 또 뭐가 되고 그래요. 나중에 가서. 알겠지?